나이 들어도 끊지 못하는 그 친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이 깊었네요. 이 시간이 되면 마음이 참 말랑해지죠. 낮에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묘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도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만 듣고도 아, 그 친구 하고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거예요. 만나면 분명 손해라는 걸 압니다. 기분도 상하고 가끔은 자괴감까지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관계에 휘둘리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은 왜 우리가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지 그 서글픈 속사정과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진다고 믿습니다. 쓸데없는 인맥은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단출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들 말하죠. 소위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80이 되어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며 전화가 옵니다. 그 친구죠. 만나자고 할 때는 늘 기세가 좋습니다. 내가 쏠게 나오기만 해. 라며 호기롭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계산할 시간이 되면 어떤가요? 갑자기 전화기를 붙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안 나옵니다. 신발끈만 매만지고 있기도 하죠. 결국 계산은 또 내 몫입니다. 이제껏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대로 산 적 없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한술 더 뜹니다. 야, 너는 사업해서 돈도 잘 벌잖아. 나 힘든 거 알지? 오는 길에 우리 집 들러서 나 좀 데리고 가라. 나이가 들어 이제 와서 따지기도 좀스럽고 어떨 땐 허허 웃어넘기지만 돌아오는 길엔 마음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서늘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 이 관계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그 친구를 만난 건 싱그럽던 20대였죠. 그때는 함께만 있어도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건네는 실없는 농담, 힘든 시절 함께 나눴던 소주 한 잔의 위로는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혹은 더 어릴 때부터일 수도 있어요. 10대 때 코찔찔이 시절부터 가족들이 다 아는 사이였고 명절이면 당연히 함께 얼굴을 보던 그런 인연 말이죠. 그 긴 세월의 무게가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만나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그만 만나. 혼자가 편해. 나이 먹고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 맞는 말입니다. 틀린 구석 하나 없는 정답이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던가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친구와 마주 앉아 어릴 적 철수야, 영희야 부르며 웃던 그 찰나의 순간이 아직은 좋아서 그래서 친구니까라는 말로 모든 서운함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라고 다짐하면서도 다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무너지는 걸까요? 그건 습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인간관계도 습관입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패턴은 뇌에 깊은 골을 만듭니다. 그 친구가 밥을 안 사는 것도 습관이고 내가 투덜거리면서 내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연결의 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얄미운 친구가 의외로
동창의 소식이나 다른 친구들의 근황을 가장 잘 아는 정보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를 끊어내면 내가 속한 그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착각 섞인 희망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었으니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설마 오늘도 그러겠어? 하는 작은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오는 허망함마저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어쩌면 우리도 이 관계에 대해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침묵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형님, 이제 그만 좀 만나세요라고 충고하고 자식들은 잔소리하고 배우자는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인생은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회색지대가 더 많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느 어르신이 그러셨대요. 살면서 후회되는 게 딱 두 가지야. 너무 많이 만난 것, 그리고 그걸 후회하면서도 끝내 끊지 못한 것. 그런데 다음날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래도 그 친구 없었으면 인생이 참 심심했을 거야.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모순이죠? 하지만 이 모순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슬픔이 깊이 새겨진 만큼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느끼는 서운함과 손해보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존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끊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너무 버겁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전화 통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당신이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손을 내밀 줄 아는 그 넉넉함이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끊지 못하는 그 친구. 어쩌면 그 친구는 우리에게 인생은 원래 정답이 없는 숙제라는 걸 가르쳐 주러 온 존재가 아닐까요? 오늘 밤은 그 친구에 대한 미움도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마리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